과연 이게 우리가 휴식이란 상태가 어떤 거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휴식에도 소극적 휴식이 있고 적극적 휴식이 있다. 우리 민수경 대표님, 뭐 온토리 주인장이신 민수경 대표님 좋아하는 숨쉬기 운동이 갑자기 생각나거든요. 네. 숨쉬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네, 약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온토리 TV 의학살롱 네. 2탄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 참 1탄 찍을 때만 해도 우리 민수경 대표님께서 2탄을 찍게 해주실지 의문이었는데 그 1탄이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1탄 찍고 나서 지금 2탄을 준비하는 와중에 얘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예. 가숙노의 종말이라고 뭐 주요 서점에서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 돼야죠. 예. 근데 책을 내고 나서 제가 반드시 이 책을 읽은 소감을 듣고 싶은 분이 바로 또 이창현 약사님 예, 아이고. 관련됐습니다.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히. 예, 아닙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과속 노화의 종말이라는 이 책을 읽고 공감을 정말 많이 했고요. 첫 번째로는 저도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노화 속도에 대한 노화 어떤 속도. 그 가속에 대한 그 개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셨다라는 예. 평가를 좀 감히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OM 축을, 그러니까 이 5가지 M이라는 그 OM 축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연결되게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연계가 너무 좋았다라는 점. 논리적인 연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의 장 그 중간중간마다 그 사이사이에 읽는 독자분들이 뭔가 따라할 수 있는 그 실행 로드맵을 잘 제시를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로드맵을 제시 잘 하신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섬세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제가 이창현 약사님께 책을 이렇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선물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책을 보통 선물하면 이렇게 통찰력 있게 분석력 있게 읽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책을 이제 제대로 읽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OM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OM하고 우리 이창현 약사님의 어떤 세포 청소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항상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미토콘드리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가속 노화가 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의 첫 시작이 우리 몸 안에 뭔가 노화된 세포, 네, 맞습니다. 손상된 세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손상된 세포가 우리 몸에서 많아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이팝토시스나 미토파지, 오토파지에 너무 폭주 아닌 폭주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네. 자, 그래서 1편 나오고 나서 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네. 오늘 명쾌하게 에이팝토시스, 오토파지, 미토파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개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오토파지라는 개념은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세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버리는 것보다는 예, 그렇죠. 재활용을 한다. 예.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에너지 ATP 생산하고 관련돼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제 미토파지,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근데 이러한 단계에서 이제 더 뭔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더 생겨서 더 진행이 됐을 때 우리의 뇌는 이것을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또 이제 고민. 그랬을 때 오토파지의 단계에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에이팝토시스로 넘어가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을 재생하거나 네. 세포의 또 핵심 성분인 미토콘드리아를 재생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아예 세포를 자가사멸시키는 네. 에이팝토시스로 가게 할 건지의 길들을 끊임없이 세포 내에서 그런 분화들이 일어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갈등이 많으면 또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함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 기준이 필요할 건데 예. 저는 이제 그 기준 물질이 이제 요산이다라고 그렇죠. 결정형 요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저번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신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풍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 번 더 또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ATP의 소모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생존 반응이겠네. 그렇죠. 생존 반응이죠. 생존 보상 반응. 예. 그리고 ATP 생존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ATP가 ADP 그리고 MP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로 가고 아주 건강한 AMPK 회로가 돌아가면서 그렇죠. 예, 이제 충전 이게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충전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AMP에서 마지막 P를 떼내면서 마지막 에너지까지 소모를 하게 되는 예, 그런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재생 회로 돌릴 힘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떼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P까지 떨어진 이제 A만 남겠죠. 네. 이 아데노신이 이제 대사 산물로서 빠지게 되는 게 요산이겠죠. 그리고 요산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 에너지 재생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 네. 우리 몸에 어떤 번아웃이 온 네. 소진된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요산이 적절한 수준에서 생겼다면은 용해가 돼서 이제 소변으로 또는 땀으로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맞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생산된 요산은 요산 용해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몸속에- 결정의 요산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몸속에 거죠. 쌓이고, 예. 그럼 쌓이고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예, 맞습니다. 통풍, 예. 예,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대사증후군, 네,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예.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저는 그 요산 결정형 요산이 우리의 어떤 노화를 또는 대사 증후군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지 않냐. 요산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 우리 몸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뭔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회로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요산 자체가 많아졌다는 것 자체도 우리 몸에 이런 찌꺼기 물질 많이 쌓인 거니까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많아져 있는 이 찌꺼기들을 또 내보내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예. 가장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우리 박사님도 언급하셨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ROS,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가 인식이 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ROS가 생성이 덜 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힘들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결정형 요산 이것을 만약에 조절을 했을 때 예. 우리 몸으로 이제 연결되는 노화 반응이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약사님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재미있는 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네. 마요카인이 미토콘드리아와 더불어서 에너지 회로, 그러니까 신장 디톡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데 그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시죠? 사실 이제 결정형 요산을 배출을 높일수록 예. 항상성 자체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상태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정형 요산을 배출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뭐 꼭 연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적당한 휴식과 뭐 수면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뭔가 있던 찌꺼기들,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나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휴식이란 상태가 어떤 거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것이 휴식 상태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자극과 어떤 활성화된 그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돌아가고 있는 상태. 하지만 과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 어떤 에너지 충전의 과정으로서 운동, 예, 맞습니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마요카인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도 없애고 에너지도 다시 재충전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어떻게 보면 운동이란 자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마이오카인이 작동하게 되는 이 적당한 운동은 소비가 아니다 투자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항상 그 강조했던 게 휴식에도 소극적 휴식이 있고 적극적 휴식이 있다. 그리고 소극적 휴식은 쉬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로한 상태에서는. 그 능동적 휴식, 적극적 휴식을 이야기했는데 운동 자체가 에너지를 다시 더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 휴식의 하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운동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민수경 대표님, 뭐 온토리 주인장이신 민수경 대표님 좋아하는 숨쉬기 운동이 갑자기 생각나거든요. 네. 숨쉬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너무 과한 ATP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ROS가 이제 생성되는데 저는 이 활성산소를 그냥 강의 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산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모자라니까 내 몸에 있는 산소가 활성 모드로 돼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그 재밌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된 게 에너지가 부족한데 너보고 무리하라고 하니까 얘가 그냥 활성화돼 버려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폭주해 버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를 잘 내보내고 산소를 잘 들이마시는 이 호흡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ROS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어도 산소 분압이 높아서 산소가 더 풍부하신 분들은 아마도 ROS가 적게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오토파지나 에이파토시스도 좀 더 적당한 수준에서 일어날 거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결정형 요산도 작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슴노예 종말에서 OM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약사님이 저속노화를 할 수 있는 네. 한 원칙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네.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이제 뭐 박사님께서 OM이라고 이미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예, 마인드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 그 중에서도 잠을 잘 자야 되니까 멜라토닌 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건 에너지 상태가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맞아요. 예, 그리고 금방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너무 과하지 않는 적당한 운동, 마요카인, 마요카인. 예. 그리고 마지막이 장, 예,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예. 신장 디톡스의 창시자답게 네. 신장 디톡스 잘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또 몇 개 좀 알려드리고 예. 뭐 좋은 어떤 음식이나 레시피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결정형 요산을 어떻게 하면은 배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1W라고 하면은 이제 물이죠. 워터. 예. 예. 근데 이제 과연 좋은 물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담금질한 물이 좋다. 담금질한 물. 예. 담금질이란 건 뭐냐면 엉성하게 이제 에너지 상태가 엉성하게 됐을 때는 나무의 형태고요. 에너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흑연. 더 올라가면은 석탄. 더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되죠. 오, 예. 예. 똑같은 원소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는 물이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그럼 이거 이제 전 담금질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의 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의 에너지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런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당연히 결정형 요산은 용해도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배출에 용이하지 않을까. 와, 담금질한 물 되게 좋은 개념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약사님이 책을 너무 또 잘 읽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했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좀 요청한 게 있어요. 약사님에게 신장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신장에 해가 되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신장을 망치는 음식이나 그다음에 또 약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약물 대사에 관련된 내용들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3편은 신장을 해치는 약과 음식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노하우 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